여러분, 혹시 요즘 스마트폰 볼 때 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손을 이렇게 멀리 해야 잘 보인다거나 저녁부터 흐릿하고 초점이 안 맞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사실 이게 다 초기 노안의 흔한 증상들입니다. 요즘엔 30대 후반부터도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설마 노안인가 하고 오시고 검사를 해보면 역시나 노안이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안이 시작된 줄은 전혀 모르시고 단지 눈이 나빠진 줄 알거나 아니면 혹시 백내장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노안의 초기 증상부터 백내장과의 차이점 그리고 단계별 치료법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노안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노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노안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좀 딱딱해지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수정체가 그만큼 두꺼워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수정체가 딱딱해지면 이 두꺼워지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점점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눈 대신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시죠.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노안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노안이 단순히 이렇게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노안이 진행되면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되는데요. 동공이 확장되면 빛이 수정체 주변부까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노안이 진행돼서 수정체 탄력과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 빛 번짐이나 초점 흐림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노안은 보통 초기 노안, 기능적 노안, 완전 노안 총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초기 노안은 피곤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면 느끼게 되시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갑자기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스마트폰, 독서, 컴퓨터 같은 작업을 오래 하신 날에는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야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 평소보다 빛 번짐이 훨씬 심해진 게 느껴지시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눈을 억지로 노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되면 보통 2단계인 기능적 노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마트폰을 이제 팔 길이로 좀 멀리 둬야 잘 보인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근시인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까운 물건을 볼 때 안경을 벗어야 더 잘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고 가까이를 보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즉 눈의 조절력이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단지 피곤한 걸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확 생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 완전 노안 시기에는 돋보기 없이는 가까운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0대 후반쯤 나타나시는데요. 물론 더 늦거나 더 빨리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돋보기가 없으면 뭐 메뉴판이나 스마트폰, 뭐 약봉투, 뭐 아무것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전부 흐릿하고 눈이 너무 피곤해서 머리까지 아프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백내장까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눈이 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뿌옇게 보인다, 이런 느낌도 함께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안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안을 완벽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노안을 완벽히 치료하려면 젊어지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죠. 물론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노안에 대해서 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1단계인 노안 초기에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을 읽을 땐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시간 근거리를 보시는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 후에 좀 눈을 감고 쉬신다든지 좀 멀리 있는 곳을 보는 습관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하실 때 돋보기 안경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보인다
보인다 하면서 버티게 되면 이 눈의 피로가 점점 증가를 하고 노안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단계로 기능적 노안 구간에 들어서면요, 단초점 돋보기 안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썼다 벗었다 이게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누진 다초점 안경입니다. 멀리, 중간, 가까운 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렌즈에 구간이 나누어져 있죠.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잘 적응을 하셔서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 중에는 노안용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리를 보다가 이제 원거리를 보는 게 좀 괜찮아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근거리, 원거리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 보면 더 노안이 빨리 오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람은 이제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멍하니 응시할 때는 특별히 조절을 많이 하지 않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가 가장 적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가까이를 보면 볼수록 눈의 조절을 심하게 해야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는 건 보는 건데 일정 시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고 나면 특별히 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곳을 응시하면서 멍하니 눈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면 눈을 좀 감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 완전 노안에 다다르게 되면 진지하게 노안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백내장도 서서히 같이 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노안 교정과 백내장 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쉽게 말해 노안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이 노화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다양한 거리에서도 초점을 맞추어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돋보기나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요즘 노안은 왜 빨리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내 생활이 더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더 쉽게 많이 받고요. 스마트폰 사용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오래 보는 습관을 가지면 모양체근이라고 하는 조절근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반복하니까 조절근이 빨리 지치고 노화가 빨리 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불 끄고 휴대폰을 보시다가 잠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 가까운 글씨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면 그만큼 조절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전에는 이제 바깥 활동이 지금보다 많았고요. 자연광 아래에서 멀리 보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는데요. 반대로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 있는 경우도 많고 업무 자체도 근거리 작업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로서 조절근이 균형 있게 활동하지 못하고 너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이어져서 노안이 좀 빨리 이른 시기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 눈을 보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안과 의사 선생님도 노안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노안이 오기 훨씬 전부터 환자분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딱 안 보였을 때 그런 충격? 심적 타격이 그래도 좀 다른 환자분들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좀 뭐랄까 마음이 좀 한구석에서는 안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40대 들었으면 몸의 노화들을 다 어느 정도씩은 느끼게 되기는 하시는데 이 노안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닐 거야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최면을 거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노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되게 좀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그러는데요. 안과 의사라고 당연히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 작업이 대부분인 직업이라서 빠르면 빨랐지 더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전에는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노안이 좀 더 심해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까요? 조금은 달라질랑 말랑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노안이 막 엄청나게 진행된 거는 아니기는 하니까 확실히 직접 느끼는 거랑 머리로만 아는 거는 좀 다르긴 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찍을 때도 제가 노안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어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막 확 바뀌지는 않았는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노안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겪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안 말기까지 가는 걸까요? 네, 반드시. 노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안은 이게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노안은 뭐 누구나 다 겪잖아요. 다만 이제 노안의 시작 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완전 노안까지 다다르는 시간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부터 불편해서 바로 돋보기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60대가 되도록 전 아직 괜찮아요, 뭐 다 잘 보여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직업적 특성, 다른 안질환의 동반 여부 같은 것들도 노안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돋보기나 누진 다초점 안경을 잘 활용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불편함이 더 심해지기 전에 뭐 잘 관리하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잖아요. 고도 근시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근시가 있는 환자들은 노안을 안 느끼거나 늦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노안이라는 건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근시 때문에 그걸 좀 덜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근시는 이제 멀리는 안 보이고 가까이는 잘 보이는 그런 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인 분들은 노안이 와도 이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거리를 여전히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난 아직 노안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경을 안 쓰면 멀리가 안 보이고 반대로 안경을 쓰면 가까이가 안 보여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안이 안 오기는커녕 다른 분들과는 좀 영 다른 패턴으로 불편해지시는 상황인 거죠. 그럼 서서히 근거리가 안 보이게 되니까, 특히 이제 근시 노안 환자들은 단초점 렌즈로 수술 받으면 근거리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높은 확률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통 초점을 이제 원거리에 맞추는데요. 그래서 단초점으로 수술을 받으면 근거리는 아예 안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근시가 있는데 노안이 오셨던 분들, 즉 안경을 벗으면 이제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시던 분들은 수술 후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경 벗으면 이제 책이라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경 벗어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안과 백내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노안과 백내장은 원인도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다르고 시야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다릅니다.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력 저하,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 문제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노안은 가까운 곳만 잘 안 보이는 거고, 백내장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전체적으로 뿌옇고 탁하게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지문 자국이 가득한 안경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다 뿌옇게 보이는 건 대부분 백내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도 다른데요. 노안은 아주 서서히 몇 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면서 이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백내장은 느끼기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한가운데가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체감한다고 하더라도 또 안과에서 검사해 보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노안이나 백내장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수정체가 아니라 망막이나 뭐 황반 이런 쪽 문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안과에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같은 일상 변화로 인해서 점차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과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과 단계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편을 참지 마시고 이게 노안일까? 백내장일까? 싶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내 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S안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